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ADHD 검 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ADHD 검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다 보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도 조심스럽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지켜주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이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ADHD를 의심하게 되는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언젠가 부모님께서 용기를 내어 아이를 데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리고 가실 때 다시 한번 큰 고민에 빠지게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대체 뭐라고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병원에 가서 "너 검사 받아야 돼." 라고 말하면 "엄마, 나 어디 아파?" 라는 말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당황하게 되실 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동글이 네가 너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공부할 때도 집중을 못해서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한대." 라고 말하면 어떻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나는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 고쳐야 하는 아이구나.'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생기겠죠. 아이에게 병원에 처음 데려갈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가 마음 편하게 진료를 보고 검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어휘를 고르고 골라 조심해서 말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연령대별로 아이의 이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도 다르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좋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되면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발달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일단 초등학생 3학년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이의 인지 발달이나 가정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와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적절히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동글아, 동글이가 키가 잘 크고 있는지, 몸무게는 잘 늘고 있는지, 병원에 가서 검사한 거 기억나? 치과에 가서 이도 튼튼히 잘 자라고 있나? 의사 선생님께서 봐주시잖아? 동글이 마음도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 가보려고 해. 라고 마음의 건강을 보러 가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조금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ADHD 검사는 풀배터리 종합 심리 검사, CAT 주의 집중력 검사 또는 뇌파 검사까지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는 이 검사를 이틀에 나눠서 하기도 하고 시간도 꽤 걸리는 검사입니다. 이때 아이의 불안을 낮춰주기 위해서 가볍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동글이 마음도 튼튼하게 잘 크고 있는지 검사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검사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선생님께서 하란 대로 하면 돼. 너무 힘들면 쉬는 시간도 주실 거야. 약간 퀴즈 같은 것도 내실 건데 틀릴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돼. 우리 끝나고 맛있는 거 꼭 먹으러 가자. 세모는 초진 한 번, 검사 이틀, 검사 결과 들으러 한 번 더. 이렇게 4번의 병원 방문 끝에 ADHD 검사를 세모는 초진 1번, 검사 2번, 그다음 검사 결과를 들을 한 번 더. 이렇게 4번의 병원 방문 끝에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모는 아직 초3학년이기 때문에 ADHD,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약물에 대한 이 설명을 어떻게 해주고 복용을 했는지는 다음에 제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 세모가 초 4학년이 되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이상 10대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추상적인 어휘들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아이의 학교 및 또래 관계 등 ADHD 의심 증상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
아이의 학교 및 또래 관계 등 ADHD 의심 증상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모야, 네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오르잖아. 노력을 하는데 비해 시험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답답하지. 충동적으로 말실수를 해서 친구랑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잖아. 기분도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했다가 하다나 기분도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했다가 하거나 그러기도 하잖아. 그런 것들이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대. 우리 뇌는 모두 다르게 생겼잖아. 어떤 사람은 너무 차분하고 집중도 잘 되고 그런 뇌도 있겠지만 네모처럼 뇌에 집중을 도와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 그런 경우에 집중을 잘하게 해주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치료해 줄 수 있는 약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이의 불편함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아이에게 설명해 준다면 아이는 거부감을 덜 느낄 거예요. 특히 사춘기 아이의 경우에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면 또 홀가분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꼭 생각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ADHD 검사 이런 말들에 부모님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부정적인 인식들이 아이들에게 말할 때 불쑥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아이와 함께 들어가시면 착잡하시고 외롭고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저는 세무가 풀배터리 검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뒷모습을 보면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검사받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아이를 고쳐야 하는 아이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했었죠. 하지만 지나고 나니 알겠습니다. 그때 제 용기 덕분에 아이가 지금 조기에 발견해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이와 초진에 가는 날, 검사 받는 날, 아이와 끝나고 뭐 할지 아주 즐거운 데이트를 약속하세요. 수고한 엄마와 아이를 위해 즐거운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사진도 꼭 찍으세요. 그날은 다 추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날은 내가 아이에게 ADHD라는 진단명을 붙여준 날이 아니라 아이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그날은 내가 아이에게 ADHD라는 진단명을 붙여준 날이 아니라 아이의 정체성 중 한 조각을 발견한 날이니까요. 먼 훗날 돌아보면 분명 뜻깊은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ADHD 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ADHD 인식 개선에 선한 영향력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